수업 끝나고 나면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잠시 남으셔서 자습은 안 할 건데 잠시 남으셔서 테스트 조금만 볼게요. 복습 테스트 조금만 볼게. 그래서 복습 테스트 11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니네 또 빠졌었잖아. 알아서 감안해라.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다 같이 불러놓고 풀이 한번 했던 거 기억나니? 그 문제 거의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거니까 알면 풀고 모르면 찍어라. 오케이? 어차피 이제 8시 이후에는 재무생 가실 거라서 없을 거거든요. 안녕. 참고하시고. 너 라센 있니 없니? 역시 좋아.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다가 조금 말았던 거 있어서 간단하게 요거 190번부터 좀 얘기하면서 넘어갈게요. 연속의 핵심은 어디서 온다? 연속이 강주 오늘 끝나고 잠깐 테스트 조금만 볼 거야. 알면 풀고 모르면 찍어.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11문제. 자, 연속의 핵심은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으면 연속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연속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연속 함수, 자, fx 이거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이거 gx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럼 1차 함수랑 2차 함수 둘 다 다항함수라고 부르죠. 그럼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가 있었고요. 연속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전부 연속함수였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나누기를 할 때 분모가 0이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요 얘기 하나였거든요. 그럼 연속끼리 더하고 곱하는 거 문제 없어요. 나눌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gx라는 이 친구 있지. x제곱 더하기 1이잖아. 얘가 0이 될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럼 g가 분모에 들어있다고 해도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너까지는 연속함수야?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4번은 어때요? fx는 언제 0이 돼요? 마3일 때 0이 되지. 그러니까 너는 연속이라 부를 수 없어요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오늘 테스트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안 풀어줬는데 너네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있잖아. 불연속되는 점 찾아와 이렇게 얘기했지. 무슨 점? 불연속되는 점 찾아와 이랬지. 그럼 불연속 어떻게 찾으면 되냐? 너 연속이고 너 연속이라서 기본적으로 문제 있어 없어? 기본적으로는 없어. 언제가 문제가 되는 거야? 분모가 0 될 때를 찾아오세요라는 거 똑같은 말이죠. 맞아요? gx가 0 되는 지점 찾아오세요. 누구?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0 되는 걸 찾아오세요. 오늘 테스트 그대로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럼 얘가 0 되는 걸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값에 뭘 물어봐? 합을 물어봐. 그러면 그냥 합은 얼마나 써도 돼요? 8이라고 써도 끝나겠죠? 이런 게 있을 거니까 참고 좀 하시고요. 사실 실제 시험에서 어려울 만한 건 193번이거든요. 얘는 정확히 따지면 명제 문제란 말이야.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면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라는 얘기가 들어있거든. 근데 우리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돼. 지금 5번에서 저 친구가 연속이었겠죠. 정답이 4번이니까. 그러니까 연속끼리 합성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연속끼리 합성도 문제는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FG가 연속이면 각각을 제곱하고 제곱해도 연속이겠지. 그 친구들을 합쳐도 연속이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연속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아니 봐봐. F 제곱하면 연속이지. G 제곱도 연속이지. 연속끼리 또 더했죠. 그럼 이 친구는 반드시 연속이지. 그러니까 너는 옳은 말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집합 명제가 얘네가 어려운 이유는 니네들이 이제 가능성과 가능의 차이를 잘 모르거든. 이거 좀 잔소리가 될 수도 있긴 할 텐데 니네가 미리 한번 말합니다. 나중에 얘기해도 또 까먹을 거라서 미리 얘기해서 지금 까먹고 나중에 또 들어. 오케이? 집합 여기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합답형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합답형. 정확히는 얘는 1번부터 5번까지인데 보통 기니디 쓰고 기억이 맞니 틀리니 물어보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럴 때 이런 정의가 들어오면 굉장히 헷갈리는데 우리 세 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약간 국어 느낌이 있는데 우연과 제일 끝에 필연이 있거든. 이 사이가 누구야? 우연하다는 거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거잖아. 필연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요? 아는 사람. 아이스크림 사드릴게. 없고요. 개연이야? 니네 그러지 개연성 있네 없네 이러지. 개연성은 그냥 그럴 법하다거든요. 너네가 보통 구분 못하는 게 개연과 필연을 구분을 잘 못해. 무슨 말이냐면
연속끼리 지지고 볶은 친구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연속이겠죠. 맞아요? 그거를 구분을 좀 잘 해내셔야 돼요. 만약에 문장이 써져 있는데 개연이야.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상황마다 달라요 이랬어. 그럼 그건 참이야 거짓이야? 그거 거짓이야? 뭐라고? 딱 끊어놓고 필연은 반드시 참인 거잖아. 너는 참이라고 부르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뭐라 부르면 돼요? 거짓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거 구분이 돼야 되고 니은 다시 볼게. 2번 F랑 F 플러스 G가 연속이면 G도 연속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 나중에. 연속이지. 얘가 연속이고 전체가 연속이니까 얘도 연속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그냥 반드시 사칙연산을 통해 만들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너 자체는 연속이죠. 너 자체도 연속이지. 그럼 1번식과 2번식을 가져다가 빼면 G가 나와 안 나와? 그러면 1번과 2번을 빼기라는 연산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네끼리 빼기를 통해 연산으로 해서 나오는 결론이니까 반드시 참이야 라는 결정이 나는 거거든. 오케이? 3번 너가 연속이면 얘 연속이 아니야? 연속인 거 같지? 연속 아니야? 뭐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정확히 주어진 대상들을 사칙연산을 통해 만들라 했죠. 그럼 이 두 녀석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빼야 돼, 나눠야 돼? 나눠야지 생기는 거 아니야? 맞아? 너 나누기 너를 해야지 G가 생기겠죠. 근데 문제는 얘 나누기 얘를 할 건데 F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맞아요? F가 만약에 0이라면 이 친구를 연속이라 부를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럴 수 없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너네끼리 뭐 해서 나오는데? 나눠서 나오는데 나눠주는 그 값이 0인지 아닌지 안 나와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야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 친구 니네가 나중에 해설을 봐봐. 해설을 보면 발레를 써놓거든? 발레 말고 반대. 발레로 풀지 마세요. 오케이? 요걸로 푸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반대되는 예시를 계속 머릿속에 잡잖아. 근데 네가 지능이 딸려서 못 잡았어. 그럼 그건 참이네? 맞아? 그거 시험장에 확신이 들까? 잘 안 들거든요? 내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발레를 찾으려고 하다 찾아지면 상관이 없어. 그럼 뭐 틀렸냐가 확실하니까. 찾으려고 했는데 안 찾아져. 그럼 이거 내가 잘한 거야? 발레가 진짜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걸로 하는 연습을 하시면 시험 때 좀 큰일 날 가능성이 크고요. 반드시 어떻게? 두 놈을 사칙 연산할 건데 F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쓰시고 합성하면 연속인 거 이미 알았죠? 얘가 0일 수도 있는데 이 친구 전체는 0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이 친구도 문제 없겠죠? 결론적으로 정답 3번입니다. 끝!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잠깐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우리 여기 최대 최소 정리 이거 볼 거거든요. 요 얘기 간단하게 딱 끝내고 미분 좀 들어갈 거니까 집중 좀 하시고요. 최대 최소랑 사이값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두 가지만 기억을 좀 합시다. 일단 최대 최소 정리는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어야지 성립한다는 거거든. 저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런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 저 조건을 기억 잘 해줘야 되고 사이값도 조건이 어때요? 정확히 똑같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없는데요. 얘네들이 정리한다는 게 그냥 이런 얘기인 거야. 그냥 칠판에서 잠깐 볼게요.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2차 함수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요? 2차 함수 머릿속에 당연히 떠올릴 수 있겠지. 요렇게 생긴 친구가 있었다 칩시다. 저 끝까지 갈 거야. 자, 이 친구 최소 있어 없어? 최소는 있지. 최소 여기잖아. 맞아? 최대 있어 없어? 최대가 없어. 왜? 저 끝까지 있는 무한이요. 그거 숫자 아니라서 안 되죠. 맞아요? 근데 이 친구 최소는 있는데 최대가 없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최소 있어 없어? 최소가 없고 최대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최대 최소가 다르거든요. 만약에 또 이렇게 생긴 거 한번 해볼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뚫려가고 쭉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뚫린 거야. 최소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숫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얘랑 거의 가까운 친구는 있겠지만 그 숫자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무한의 개념이기 때문에 없는 거야.
최대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근데 최대 최소는 상황에 따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저런 빨간색 경우라면 어떤 친구들은 상관없이 무조건 뭐한다?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그냥 그런 얘기야. 어려운 얘기 없고요. 여기를 완벽하게 막아놓는다면 누가 최소야? 너가 최소야. 너가 최소야. 누가 최대야? 너가 최대야. 그냥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닫힌 구간 연속이라면 최대 최소가 무조건 있어. 그게 최대 최소 정리야. 그다음 불만 없죠. 어려운 얘기 아니지. 자, 두 번째로 사이값 정리를 좀 할게요. 사이값 정리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거든요. 이제 이 친구를 그래프로 좀 바꿔서 얘도 그래프이긴 한데 딱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나이라고 합시다. 나이에 따른 몸무게라고 하고요. 내 몸무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거야. 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일단 태어날 때 4.3kg였거든. 4.3kg로 태어나갖고 어느 순간 성장을 하고 있었겠지? 그러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살짝 올랐다 지금 떨어진 이 정도가 다 100kg야? 고민을 좀 해봅시다. 내가 살면서 음식을 먹긴 먹었을 건데 한 번에 한 입에 3kg씩 처먹진 않았겠지. 맞아요? 조금 먹었다 치자. 그러면 내가 몸무게가 오르긴 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100kg 딱 찍을 때까지 생각해보면 이 사이에 어딘가에 60kg를 찍었던 적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불만이 있나요?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는 이런 거야. 시작하는 곳부터 어디까지? 끝나는 곳까지 구경을 했더니 그때가 함수가 연속이고 닫힌 구간이었다 치자. 그러면 반드시 그 사이에 있는 값을 한 번은 가졌어. 그냥 이 얘기거든요. 이 사이에 누가 있었어? 어떤 사이값이 하나 있었을 거야. 이상하니 이거? 뭔가 막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 정도 아니죠. 맞아요? 그럼 쌤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이렇게 함수로 말하면 좀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거야. A라는 시작점부터 B라는 끝나는 지점까지 볼 건데 A일 때 나온 함수값이 있죠. B일 때 나온 함수값이 하나 있겠지. 맞아요? 그 함수값들을 우리가 FA, FB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A, B 사이에 어떤 한 곳에서는 어딘지 몰라요. 어떤 한 곳에서는 최소 몇 번? 최소 한 번 그 사이 값을 가졌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문제로 넘어가서 계산을 시작할 땐 이런 식으로 쓰게 하거든요. 활용이라고 써져 있는데 닫힌 구간 연속인 그런 상황에서 두 녀석의 함수값의 부호가 뭐 하면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로 받아야 돼? 맞는데 뭐라 받아야 돼? 너네 둘의 부호가 반대라면 그러면 그 사이에 0을 찍는 곳이 있다 없다? 적어도 하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너가 마이너스고 너가 플러스면 그 사이에 언젠가는 0을 찍었겠지. 맞아요? 그거 한 번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일단은 164번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빨리 계산 좀 합시다. 자, 닫힌 구간 마1부터 1까지 최대값부터 찾아보자. 최대값은 얼마예요? 1. 최소값은 얼마야? 이 새끼가 열려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마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열려있으면 답이 있어 없어? 없죠. 존재를 안 하지 함수값이 지금. 그러니까 너는 최소값이 없다. 오케이? 자, 2부터 4까지 최대 얼마야? 2부터 4까지 최대 0. 최소 얼마야? 마2.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너가 닫힌 구간이라 썼지만 함수가 열려있잖아요. 맞아요? 함수 열려있을 때는 최대는 있지만 최소가 있어 없어? 없어. 반드시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두 번째 케이스 어때요? 2부터 4까지 닫힌 구간이고요. 반드시 연속이었지? 닫힌 구간 연속이면 최대 최소는 무조건 있다 없다? 있다. 최대 최소가 나왔네.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 어떤 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4번은 최소가 있고 165는 최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친구는 최대 최소 정리의 조건을 만족했어 안 했어? 만족 안 했어. 왜? 너 열렸잖아. 네. 맞아? 열린 곳에다가 연속이란 말이야. 그럼 최대 최소 정리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닫힌 구간 연속이면 반드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친구 최소가 없겠지. 두 번째는 닫혀 있어요. 두 번째 닫힌 구간부터인데 여기 딱 뚫려 있는 게 없으니까 닫힌 구간이죠. 맞아?
닫힌 구간 연속이니까 최대 최소가 무조건 있어요. 실제로 그러네 이런 거고 여기서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이렇게 했지. 맞아? 구하세요. 할 수 있죠? 일단 넘어갔다 올게. 자, 요거 170번 한번 좀 볼게요. 일단은 요거 증명 문제는 뭐 어렵지 않은데 너네가 못할 것 같아서 한번 보자. 그리고 얘네가 막 엄청 어려운 아이디어가 아닌데 문제를 풀다 보면 왜 저렇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자, 함수 fx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 2분의 1이 나오는 곳이 있기는 있을 거야 라는 걸 증명을 했대. 오케이? 있기는 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저 구간 사이에 2분의 1이라는 값을 적어도 하나 가졌다. 무슨 정리 쓰자는 거야? 사이값 정리 쓰자는 거죠. 그럼 조건 자체가 연속이 들어가야 되지. 맞아? 연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보면 fx는 실수 전체에서 모임으로 연속이죠. 지금 2차 함수니까 연속이므로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도 연속이라고 대답해도 문제가 없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대. 오케이? 자, 그 다음 F0, F1 당연히 같지 않고요. F0 하면 얼마야? 여기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잖아. 그치? F1은 1이죠.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을 봤는데 시작점의 y값이랑 끝점의 y값이 있단 말이야. 그 값 사이에 있는 2분의 1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닫힌 구간 연속인데 시작 끝 사이에 들어있는 이 친구는 반드시 하나는 존재할 거야. 최소 하나는 존재할 거야.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최소한 하나는 존재하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어려운 얘기 없고요. 내가 이제 이 친구 계산을 좀 해볼 거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F1, F2 입값을 구하라는데 한번 해보자. 그냥 x가 1일 때, x가 2일 때로 갑시다. 선을 하나 그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하면 돼. 저기 f에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일이죠. 그러면 여기 음수값이겠지. 맞아요? 저기 f에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숫자는 몰라도 양수인 건 확실하죠. 일단 2, 뭐 4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이게 x축이란 말이야. 알아듣고 있니? 여기 함수 있지. 1, 0, 어디부터? 1부터 2까지 볼 거란 말이야.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고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인 게 확실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1부터 2 사이에서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봐달래. 자, 여기 1부터 2까지 점을 이어줄 건데 이렇게 이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이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지. 근데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지나가줘야 되지 않아요? 근을 뭘 갖겠어요? 적어도 몇 개? 적어도 하나 가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적어도 하나 가질 겁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없고요. 다시 앞 페이지 그대로 넘어가서 최대 최소 정리 194번부터 문제를 좀 풀 거거든. 한번 따라오세요. 일단 1번 당연히 판단할 수 있죠. 리미트 x는 3으로 갈 때 fx 3으로 갈 때 극한값 왼쪽 오른쪽 얼마로 다가가? 2로 다가가. 그러니까 저 친구는 올바릅니다. 문제 없죠. 그치? 뚫려있는 거 아니에요? 뚫려있는 건 상관없이 극한값이잖아.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5로 갈 때 fx 값은 존재하니 안 하니? 5로 갈 때 좌극한 얼마야? 1. 우극한 얼마야? 2죠. 좌우 극한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럼 극한값 존재해 안 해? 안 해요. 옳은 말이지. 자, 구간 0부터 6까지 불연속되는 지점 두 개다. 하나, 둘. 문제 없죠? 3번도 옳은 말. 자, 4번, 5번 볼게요. 3개 아니에요? 왜? 3, 3, 5, 5. 여기는 구간에 포함 안 하잖아. 0부터 6까지인데. 오케이? 자, 4번. fx는 구간 1부터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1부터 2 어디예요? 1 여기지. 2는 여기 어딘가겠죠? 최소값 가지 안 가죠? 갔죠. 닫힌 구간에다가 연속인데 뭐 여기서 최소값 생길 거 아니야? 맞아요? 최소값 갖는다. 자,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 이렇게지. 최대값 같니? 최대값 안 같죠? 최대가 생기려면 여기인데 뚫려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가 틀린 말의 정답 5번입니다. 그냥 이 정도 문제겠죠. 그러니까 사실 194번 풀어보면 알겠지만 얘가 막 뭐 최대 최소 정리를 배워야만 풀고 그런 문제는 사실 아니죠. 맞아요? 응? 그냥 논리 구조 하나 배웠다 생각하세요. 사이값 정리 198번 한번 풀어볼게.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이렇게 돼 있지. 나를 따라서 푸시면 돼요. 자, x라는 곳이 지금 물어보는 게 마2, 마1, 0, 1, 2, 3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그러니까 마2, 마1, 0, 1, 2, 3 이렇게 물어보고, 오케이? 저기에 따른 y값을 그려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x축 딱 있다고 칠게요. 이제 간단하게 계산 좀 하는 거야. 얘가 편하니까 너부터 넣자. f0 하면 얼마 나와? 마3 나오죠. 아 근데 또 X값이에요? 누가? 저다쓴 것들이요. 그치. 구간 물어본 건데 열린 구간이잖아 전부. 아 네. 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이 함수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삼. 마3이 나오니까 음수겠죠? 맞아요? 강지우, 아니 안지우 괜찮아? 자,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뭔지 모르겠는데 양수겠지? 3 집어넣으면 양수겠죠? 맞아요? 자, 마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음수겠지? 마2 집어넣어도 음수겠죠? 맞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실근 존재하는 구간이래. 물론 마이에서 마일까지 저렇게 찍힌다는 게 이렇게 함수가 생길 수도 있어. 그치? 그치만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 근데 반드시 생기는 구간은 어디야? 여기 아니에요? 뭘 하든지 간에 저기에서 무조건 생겨야 되잖아. 그럼 정답은 0부터 1까지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요거 내가 201번 한번 소개를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사실 좀 어려울 순 있거든요. 잘 한번 해봐. 다항함수 fx야. 실제로 사이값 정리가 태정고 같은 경우에는 나올 거면 못해도 이 정도가 맞아요. 사실 이렇게 학교에서 내는 건 너무 쉽다. 오케이? 이 정도 나오는 게 맞고요. 사용하는 논리 구조 중 하나 정도로 받아주고 있는 게 제일 편해. 다항함수 근데 너라는 조건 2개 줄게 이렇게 했지. 그럼 우리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 좀 합시다. 야, 분모가 0인데 수렴한다고? 분자도 0이어야 돼. 그렇지? 야, 분모가 0인데 수렴한다고? 분자도 0이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F라는 친구는 0과 3을 누구로 갖는다? fx라는 친구는 여기서 0 집어넣었을 때도 0 나오고 3 집어넣었을 때도 0 나오지. 맞아요? 그러니까 0과 3을 근으로 갖는다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맞아요? 그러면 몇 차 함수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좀 할게요. x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거면 2차잖아. 근데 몇 차란 말 없으니까 뒤에 qx라고 표현을 한번 해줄게. 오케이? 뒤에 qx라고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오케이? 우리 정확히 무슨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0에서 3 사이에 적어도 몇 개의 근을 갖니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이미 이 fx는 0과 3일 때 근을 가져버리지. 그럼 최소한 근은 2개가 있겠죠 일단. 근데 여기서 몇 개를 더 갖고 올지 나는 모르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qx에 대해서 사이값 정리를 쓰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아이디어 꼭 가져야 돼. 니네 오늘 미분도 나가니까 하는 말인데 이 조건 있지, 이 조건. 정보 몇 개로 받아니까 여기서 정보 몇 개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항상 2개로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자가 0이다 라는 정보 하나, 두 번째는 집어넣고 극한 보내면 1이 나온다 라는 정보 둘. 그럼 여기 정보가 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 정보를 다 사용을 해보시는 게 맞고요. 그럼 이대로 이제 써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니네 정신 차려놔. x-3 거기에 두고 qx 들어간 그 친구가 1이잖아. 그치? 그럼 얘를 계산을 할 때 약분을 하겠죠? 맞아요? 약분을 하고 정리를 하면 마3 q 0 그게 1이란 결론이 나오지. 맞아요? X 어디 갔어요? 약분했잖아요.
빨간색으로. 여기 약분했잖아. x 마이너스 3 뭐요? x 마이너스 3에 x에 0 집어넣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q 제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똑같이 이번에 여기다 뭐 하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에 얼마? 아니 3으로 갈 때 분모에 x-3에 x-3 qx 이렇게 쓸 수 있지. 그것도 1이었지. 맞아요? 그럼 이 친구 약분을 좀 할게요. 오케이? 약분하고 나서 3 집어넣으면 3q 3이 얼마야? 1이야. 결론적으로 q 3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라는 거거든. 요 두 녀석을 보니까 0에서 1 사이, 0에서 3 사이에서 음수자리가 양수가 됐지. 그럼 QX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 맞아요? 어렵니 지금? 아예 못 따라가겠다. 날 쳐다봐. 아닌 사람 눈 깔어. 초롱초롱해. 쌤 저는 좀 알아들을만 해요. 나를 봐봐. 윙크까지 해봐. 없네. 자, 한번 해볼게요. 야, 그러니까 결론은 0 집어넣었을 때 음수고 3 집어넣을 때 양수란 말이야. 그럼 QX도 사실 하나의 함수지. 맞아? 근데 음수가 양수됐다는 얘기는 0에서 3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아니 그냥 4개 아니에요? 아니지. 답은 3개라니까? 아니 0이랑 근 0, 3이랑 q 0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q 3일 때 3분의 1이잖아요. 얘가 근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근에 대한 정보는 이거밖에 안 준 거라니까 님들아. 야 이거 QX 한번 써볼게. 이 X축이 있어요. 0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며. 맞아? 3일 때 얼마라고? 3분의 1이라고. 맞아? 그럼 저 사이에서 언젠가 근이 존재는 할 듯 이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Q에서 근이 못해도 몇 개 있겠다? 하나. 적어도 하나 있겠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거든. 여기서 근 몇 개야? 2개. 합치면 몇 개야? 최소 3개. 맞지? 이거 문제에서 뭐라 물어봤어? 적어도로 했으니까 정답 3번이야.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페이지 쭉 넘어가서 얘들아, 니네가 실제로 이제 최소한 여기까지 풀어오시는 게 맞거든요. 봅시다. 일단 용어에서 오는 어려움은 없어야 돼. 웬만한 내용 칠판에서 쓸 건데 우리 일단 증분이라는 게 뭔지 좀 고민을 해봅시다. 증분 단어 뜻이 뭘까요? 증가. 증가? 분수. 분수? 아깝다. 증가분의. 증가분해? 그 말 뭔지 알아? 이건 무슨 분량입니다. 분자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 증가분, 감소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증가분이라는 친구는 다른 말로 변화량이라고 받아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증가분, 감소분이 있을 거 아니야. 수학에서 감소도 어차피 증가로 볼 수 있는 거 알아요? 마이너스 2 증가라는 거 결국에 감소한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일단 변화량으로 받을 거야. 오케이? 근데 변화량을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걸 배웠었냐면 혹시 작년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다라는 내용 기억나요? 통합과학에서? 어림도 없어요? 델타 P는 I야 이렇게 배운 게 있었을 텐데.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변화량에 대한 기호가 요런 삼각형 있죠? 요런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고요.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너를 델타라고 불러요. 델타 이렇게 미쳐서 이제 앞으로 삼각형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삼각형은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변화를 구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되냐?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의 내가 있고 한 10년 전에 내가 있었어. 그래서 나의 변화된 모습이 궁금하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딱 집어서 뭐 키 이렇게 정했다 칩시다. 그러면 키가 얼마큼 컸는지 보고 싶으면 뭐 하면 돼? 델타. 뭘 델타야. 지금 키에서 옛날 키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변화량을 구하겠다는 건 나중에 나온 그 값에서
뭘 빼자? 처음 값을 빼자가 일단 기본입니다. 나중에 나온 값에서 처음에 나온 값을 빼자. 여기까지 오케이? 문제 없지? 평균 변화율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옆에다가 요 말을 하나 쓰세요. 평균적으로 변환 비율이라는 거잖아, 저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결국에 기울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의 정의를 중학교 2학년 때쯤 배웠을 건데, 기울기의 정의가 뭐니?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그런 느낌도 기억이 나. 좋아. 그러니까 정확히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쓰거든요. 오케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증가량 다른 말로 변화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하시면 돼요? 나중 뭐에서? x에서 빼자. 누구를? 처음 x를 빼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 똑같이 뭐에서? 이거 한글은 써놔라. 미안한데 나중에 이게 도움이 되실 거라서. 아니 바본가? 이렇게 해놓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 증가량이라는 건 나중 x에서 처음 x를 빼고 나중 y에서 처음 y를 빼는 게 그게 기본 꼴일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이거를 문자로 표현할 때요, 뭐 x2, x1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선 a, b로 선택을 했던 것 뿐이야. 오케이? 나중 x, 나중 y, 처음 y, x, 나중 y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 y라고 쓰지 말고요, y가 어차피 fx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그렇게 받을 수 있겠어? x에서 x 빼기, 오케이? y값 맞지? b일 때 y값, 나중 y에서 처음 y 빼자, 이런 상황인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구나. 다시 뭐?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쌤, 이 시기가 왜 평균이에요? 왜 평균이에요? 한번 이렇게 거속치로 설명을 해볼게. 시간에 따라서 거리 이렇게 딱 해놓는 거야. 시간에 따른 거리. 오케이? 그러면 거속치는 알고 있지? 우리 속력이라는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분의 뭐야? 거리죠. 맞아요? 기본을 그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 옆에다가 요 말은 하나 쓸게요. 기울기라고 썼잖아. 기울기는 기본이 분수죠. 맞아요? 다른 말로 뭐라고 쓸 수 있어? 비율이죠. 이건 옛날에 한번 한 얘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때. 그러니까 기울기는 분수고 분수가 비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친구 너를 갖고 우리가 뭐라 불러? 니네가 통합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등속 운동을 할 거야. 이렇게 생겨서 등속이니까 시간마다 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나. 오케이? 이 친구 기울기 1참수니까 기울기 나오겠죠. 맞아요? 그때 기울기가 누구야? 속력이야. 외우는 게 아니라 식에서 나오는 거야, 당연히. 오케이? 근데 이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세상을 생각해봐. 세상을 생각해봐. 네가 달리기를 할 거야. 0초부터 10초까지 달리기를 딱 할 건데, 10초까지 달리기를 할 건데, 너 진짜 빠른가 봐. 10초 만에 600m를 가셨어요. 오케이? 10초 만에 600m를 갔어. 그럼 속력은 얼마가 돼요? 10분의 600이니까 60하고 다니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내가 구한 이 60m 퍼 세크요, 나는 출발 땅 하자마자 60m 퍼 세크로 일정하게 달렸을까? 그러진 않겠죠. 어떻게 달린 거야? 이렇게 달렸다면? 처음에 개빨리 뛰었다가 살짝 느슨해졌다가 다시 개빨리 뛰었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한 결과, 끝난 결과 가지고 계산을 한 거잖아. 그럼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전체. 맞아? 너는 평균적으로 이 속도로 달렸어 라고 대답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써져 있는 요 내용은 평균 변화율이야,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함수 상황에서 이런 거 이렇게 되겠죠. 어렵게 보지 마시고, 함수가 있었어.
시작하는 곳부터 끝나는 곳까지 x값의 차이분의 y값의 차이 이렇게 보면 평균 변화율, 기울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렇게 살면 좀 슬프지 않아? 아니 나는 언제나 전체밖에 못 보잖아. 난 지금이 얼마인지가 궁금한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달렸다 쳐봐. 만약에 이 친구 이렇게 달렸다 쳐봐. 진짜 이렇게 달린 거야. 어떻겠어? 이때까지 진짜 빨랐겠지. 그리고 나서 갑자기 되게 느리게 갔죠. 근데 너가 까불까불 하다가 뒤에서 친구가 평소에 너가 싫었나 봐. 밀었어. 이때 딱 부딪힌 거야.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아팠겠죠. 아픈 걸 어필하고 싶잖아. 아 나 진짜 시속 얼마 되는 시속? 분속이라 해야 되겠다. 나 분속 얼마 되는 차에 치였다니까? 사람에 맞았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얘는 평균이 이거밖에 안 돼. 응? 별로 안 아플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아? 나는 이 시점에 이 새끼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걸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어. 멍 때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었냐? 미분을 만들었어요. 미분의 의미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미분이잖아. 미는 작다는 얘기야. 미세하다, 미소하다 할 때 미자야. 분은 무슨 분자겠어? 분량. 아니야. 무슨 분? 나눌 분. 나눌 분자야. 무슨 말이야 그게? 나눈다. 어떻게 나눈다고? 미분은? 미세하게. 미세하게 나눈다. 작게 나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앞에 있는 요 내용이요. 이 부분 전체 여기 구간에 대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지. 그래서 너랑 너를 나눌게요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림상 이제 그림 좀 바꿔놔야겠어. 그림상 요런 친구가 있었는데 요 지점이 궁금했어. 그러면 어떤 스케일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 봐봐. 나는 한 점에 대해서는 나누거나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저 변화량이라는 게 생기겠니 한 점에선? 없죠. 나눌 수조차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라면 안 돼. 근데 이번에 우리가 뭘 배웠어? 극한을 배웠죠. 맞아요? 그러면 봐봐. 왼쪽에 있던 이런 점이 있으면 빨간색 점과 검정색 점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 빨간색 점이 점점점 가까워져서 바로 직전까지 가면 어떨까? 그러면 점 몇 개야? 2개잖아. 맞아요? 그럼 2점에 대한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봐봐. 점이 2개면 기울기 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얘 혼자만 있으면 못 구했잖아. 극한을 배워서 빨간색 점을 극한까지 보냈단 얘기지 지금. 그럼 점 몇 개야 지금? 3개. 2개. 얘가 이동한 거니까 2개야?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겠죠. 그때의 기울기 요런 놈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작게 나눴지 작게. 미분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오른쪽에서도 다가올 수 있겠네. 오른쪽에서도. 맞아? 오른쪽에서도 이 점이 딱 다가가면 얘가 짜잔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걔네들의 기울기 쭉 여기 생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미분을 통해 뭘 구할 수 있겠다? 한 지점에 대한 순간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겠다. 전체의 평균 말고요. 한 시점에서 나오는 기울기를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지. 안지요? 괜찮아? 어디에서 있는? 한 시점에 있는 기울기를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한 시점에서 있는 순간 변화율. 한 시점에서 있는 변화율이잖아. 변화율. 그걸 우리가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부른대요. 그 순간에서의 변화율 혹은 그 시점에 미분한 숫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미분계수 명확히 이해하고 싶으면 옆에다 이것도 같이 쓰세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당연한 거잖아.
다른 말로 순간에 뭐라 생각하는 편에 순간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 기울기. 저런 용어는 없는 말이긴 한데요. 의미상 그렇구나 정도로 받을게. 여기까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남은 얘기 한번 요약하면서 들어갈게. 자, 그래서 결론은 증분이라는 친구는 뭐다? 변화량이다. 변화량은 델타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평균 변화율의 기본 내용은 기울기로 받아들이겠다. 평균 속도 이런 것처럼 기울기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기울기는 뭐 분수다 비율이다 생각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미분 계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했었는데 수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다시 자, 요 그림 상태 두 점이 존재하면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기울기 구할 수 있다. 그치? 그럼 점이 두 개가 있으면 되는데 이 시점, 이 한 점에 대한 기울기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보니까 두 점인데 어느 쪽 방향으로? 내가 궁금한 시점 방향으로 극한까지 보내버린다면 내가 궁금한 시점으로 극한까지 보내버린다면 그러면 빨간색, 검정색 두 점에 대한 기울기 있어 없어? 있죠. 파란색, 검정색 두 점에 대한 기울기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한까지 두 점을 가깝게 만들어버리면 되게 작게 쪼개는 거잖아. 그치? 작게 나눈다? 그걸 우리가 미분한다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식에 대한 의미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거 그림이랑 같이 해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얘기는 이런 거야. 너를 내가 A라고 부를게. 궁금했던 좌표 X는 A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 친구의 좌표를 모르죠, 네가. 맞아요? 이 빨간색 친구를 내가 X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빨간색 기울기를 찾으려면 X가 어디로 다가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겠어요? X가 A에 가까워지긴 해야 돼. 어느 정도로 가까워져야 돼요? 극한까지 가까워져야 돼요. 오케이? 근데 우리 기울기 의미가 어떻게 된다고? 지금 여기 화면 보이죠? 나중에서 처음 빼고 나중에서 처음 빼면 그게 기울기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리미트 x가 a로 가기는 갈 건데 누구에 대해서? x가 a로 다가가면 돼요.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나중 x 좀 빼는 거야. 다시 fx라는 y값에서 뺀다 fa를 이렇게 뺄 수 있겠죠. 맞아요?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시점도 그냥 뭐라고 부른다? 파란색 시점도 뭐라고 부른다? 귀찮으니까 x라고 부른다. 방향성에 대한 얘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x가 a로 다가갈 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쌤 이거 뭐 순서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x끼리의 빼기 차이 분의 y끼리의 차이 저 상태 그대로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 자체를 누구라고 불러요? 너를 기울기라고 부르지. 맞아? 기울기에 극한 붙인 거 맞아? 기울기에 극한 붙인 거 맞아 이게? 그래서 그걸 뭐라 불러요? 미분계수 순간 기울기라고 부르겠다는 거. 순간 기울기는 뭐라고? 내가 말하는 단어인 거야 그냥. 실제 용어는 순간 변화율이 맞아요. 오케이? 순간에 대한 기울기로 뭘 체크하겠다? 미분계수를 체크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할게요. 오케이? 근데 지금 식이 두 개를 내가 설명을 안 했거든? 이 식이랑 이 식 얘네들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요렇게 써지는 식은요 누구에게 집중을 한 거냐면 이 친구는 좌표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A라는 좌표에 X라는 좌표가 다가가고 있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저 내용들은 무슨 얘기냐면 요만큼 차이 나는 이 거리 있지. 이 거리 이만큼 차이 나는 걸 X끼리의 변화량 차이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변화량은 델타로 표현한다 했죠. 그럼 X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니?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맞아? 이 친구도 뭐라고 하면 돼요? 변화량이니까 델타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굳이 좌표로서 표현을 할 거면 여기 지점을 A 플러스 델타 X 여기 지점도 A 플러스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거든요. 쌤 저 잠깐만요.
여기가 a고 델타 x만큼 뒤로 갔으면 마이너스가 맞지 않나요? 그냥 변화량은 풀말을 다 갖고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마이너스 받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함수값이 누가 돼요? 여기 있는 함수값이 f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여기 있는 함수값이 누가 돼요? f a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여기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똑같은 식이 생기는 거다. 봐봐. 델타 x 너가 지금 누구야? 이 친구들의 차이잖아. 차이가 얼마가 되라? 0이 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까 전에 내가 얘 x라고 했죠. x가 a에 가까워지면 빨간색과 검정색의 차이가 얼마큼 되겠어? 거의 0으로 수렴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차이에 집중해서 보면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불러도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걸 분모해서 뭐라고 쓰시면 되냐? 기울기에 대한 의미니까 기울기는 델타 x분의 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헷갈리면 얘 그냥 살려서 같이 보면 되거든. 봐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지. 맞아요? 그럼 얘도 그냥 이렇게 보세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볼 수 있지. 맞아요? 그럼 여기 A끼리 사라지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겠니? 맞아요? 요 식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빨간색 식들인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빨간색처럼 표현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누구처럼 표현된? 파란색처럼 표현된 이런 식들이 있겠죠. 맞아요? 저 두 가지 식을 너네는 모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있는 이런 꼬라지 있지? 이 꼴 자체를 가지고 미분 개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fx 보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함수라고 대답할 수 있지. f'a라는 걸 보고 f는 f인데 프라임이 붙었으니까 너는 미분 개수야 이렇게 보겠다는 거고 f'a의 뜻 자체가 너 아니면 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계산 같이 따라가면 또 할만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 얘기 잠깐. 기하적 의미라는 건 도형으로 바라볼 때 의미인데 결국에는 너라는 점을 기준으로요. 가까워지고 가까워져서 어디에서? 0에 검정색에서의 기울기잖아. 그렇지? 그럼 걔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사실상 이런 기울기잖아. 이런 기울기. 맞아요?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계산 좀 할게요. 219번 너무 쉬워. 평균 변화를 뭐하래? 평균 변화를 어떻게 구하면 돼요? 분모 누구? 너에서 너잖아. 처음에서 나 좀 빼세요. 순서는 사실 상관없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얼마야? 2분의 이것도 F1에서 F 마이너스 1을 빼야 되지. 맞아? F1이 얼마예요? 4. F 마이너스 얼마예요? 2. 두 개 빼면 얼마야? 결론이 1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이거 못할 수가 없다. 그치? 내려가서요. 여기서의 평균 변화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평균 변화율은 사실상 무슨 의미라고요?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라는 의미야. 제1차 함수지. 사실 아까 했던 행동 그대로 따라하면 되거든요. 귀찮으니까 설명 좀 드릴게. 1차죠. 저 기울기 얼마야? 그럼 변할 때 기울기 마이일 거야. 변할 때 기울기 마이일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내가 여기 있는 224번을 계산을 할 건데 니들은 안 써도 되거든요. 왠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미분하는 내용을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계산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근데 미분법이라는 게 뒷장에 좀 나와 있거든요. 미분법이라는 게 뒷장에 나와 있거든. 그거를 배우면 굉장히 쉽게 좀 넘어갈 건데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저 내용을 하나하나 다 계산시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시키면 작년에 해봤더니 너무 힘들어 하셔갖고 이건 그냥 내가 할 테니까 구경만 좀 하세요. 자, F'1이다 라고 써져 있잖아. 내가 너랑 너를 F'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럼 1이라고 했으니까 A라는 친구 대신에 누구다? 1이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델타 X가 그대로라면 여기가 1 플러스 델타 X 빼기 1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그럼 저기 가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1이 들어오셔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친구를 계산해봐 라고 되어 있는데 F1 플러스 델타 X라는 친구는
결국에는 1 플러스 델타 x를 뭐 하고 그거를 제곱을 할 거고 요 친구 계산하시면 델타 x의 뭐 제곱 더하기 2 델타 x 더하기 1이겠죠. 맞아요? 두 번째로 f1은 그냥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두 녀석을 빼기로 했잖아. 너랑 너를 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남는 결론은 여기가 델타 x의 제곱에 더하기 2배의 델타 x 이렇게 하고 끝나겠죠. 그럼 요 친구 약분할 거 약분하면 너는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델타 x 더하기 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결론이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2야 이렇게 쓸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솔직히 좀 뭐 좋진 않지. 못하는 건 좀 문제가 생길 건데 내가 잠깐 미리 보여드릴게. 얘를요 나중에 우리가 미분법을 배울 거 조금 있다가 그럼 어떤 행동을 하시면 되냐면 봐봐 f'(x라고) 쓰시고요. 저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 이거 못하면 죽어라. 차수 얼마야? 2야. 그걸 앞으로 던지세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차수 하나 줄이면 되거든. 그냥 그게 미분법이야. 미분하는 방법이야. 2를 던지면 몇 x가 돼요? 2x라고 써지고 차수는 1로 줄면 되겠죠. 맞아요? 그냥 이 방법을 시키는 거라고 우리가 나중에 여기는 이 2를 던져. 그럼 앞에 2가 생기겠지? 2를 던졌으니까 너는 1로 줄어. 미분 끝 이렇게 된다고 나중에. 세제곱이면 세제곱이면 어떻게 하면 돼? 3x 제곱. 그치? fx가 x 세제곱이면 뭘로 바꿔라? f'x는 3x 제곱으로 바꿔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를 하시면 결국 문제에서 뭘 물어봐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fx가 이건데 f'1을 구해라 이랬지. f'x가 얘죠.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가 나오지. 실제로 답이 2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학교에서 물어보려면 사실상 논수령으로 물어보든가 아니면 학교 시험에 서술형을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수행평가 정도에서는 좀 나올 거고 일단 시험에서는 이걸 내기가 힘들어. 야 시험에서 이렇게 풀어라 라고 해도 니들이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풀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기 좀 힘들다라는 거고요. 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밑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페이지에서 사실 원하는 건 누굴 통해? 이걸 통해 풀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얘 미분하면 얼마겠니? f'x는 마일이겠죠. 숫자는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하지 마세요. 요 세 문제는 조금 이따 나중에 끝나고 풀어. 오케이? 다음 페이지 하나 넘어갔다 올게. 자 여기 페이지 보면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할게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요 잘게 쪼개서 기울기를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님들 요 내용 있고 요 내용 있었지. 응? 내가 미분 가능성 이런 얘기 좀 해줄게. 잘 봐봐. 얘는 기울기야. 이거 집중해. 미분 가능성 판단해야 돼서 그래. 얘는 기울기야. 밑에 거 하나 그냥 집어넣을게요. 위에 걸로만 설명 좀 할게. 얘는 기울기야. 그렇지? 기울기에 대한 극한 너를 내가 뭐라 부를게? 너를 미분계수라고 부를게. 이렇게 얘기했지. 맞아? 일단 미분 가능성이란 무슨 말이냐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거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이 친구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 친구 전체로 봤을 땐 얘는 극한인 거 맞지? 극한 값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극한 값이 존재하면 그걸 갖고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려면 당연히 누구를 보고 너에 대한 빨간색으로 한번 써야겠구나. 괜히 먹었네. 당연히 너에 대한 왼쪽과 너에 대한 오른쪽으로 나눠서 보겠죠. 어떻게 해요?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지금 빨간색 상태는 왼쪽에서는 a 마이너스지. 맞아? a 마이너스에 대한 너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이걸 뭐라고 부르겠다? 미분계수라 부르겠다. 근데 미분계수는 미분계수인데 어느 쪽에 있는 미분계수야? 왼쪽에 있는 미분계수지. 극한은 극한인데 왼쪽에 있는 극한 뭐라 불렀어? 좌극한. 이게 무슨 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오케이? 다시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a가 있었다 치자. 이거 무슨 미분계수? 우미분계수겠지. 맞아요? 너네 둘이 뭐 해요? 같아야 누가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일단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야. 이 점에 대한 기울기가 궁금했잖아. 왼쪽에서 쪼이는 기울기랑 오른쪽에서 쪼이는 기울기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지 이 순간에 기울기 이렇게 나오는 걸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걸 갖고 미분 가능이라고 부를 거고 당연한 건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되거든요. 너는 이것만 판단하면 돼. 연속과 미분 중에서 미분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 어려워 보이지. 그러면 좀 더 엄격한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면 연속한 건 맞아요. 연속인데 미분 가능,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틀린 말이야. 연속이라도 미분이 안 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요런 함수 있지. 이거 기억 좀 해놔야 돼. 안 돼, 성희씨. 근데 지금 나한테 온 지 30분 된 것 같아. 요런 친구 있죠. 그럼 이 점에 대한 접선이라는 게 존재할까? 애매하다. 봐봐.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 이런 기울기거든요.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 이런 기울기거든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갖고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고 부를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 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여기도 절대값 함수 그려놨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요것도 기억을 좀 하세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이 친구 있죠? 이런 친구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너를 첨점이라고 불러. 첨점. 오케이? 뾰족한 점이라는 뜻이고 첨탑할 때 첨. 오케이? 뾰족한 점인데 뾰족한 점은 눈으로 봐도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된다. 오케이? 그냥 그 정도 얘기일 거고요. 도함수에 대한 정의 정확히 아셔야 되고, 야 내년에 미적분 할 사람 혹시 있어? 요 내용은 미적분 하실 친구들은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일단 잘 들어볼까? 우리 지금 저기서요 미분 계수를 배웠지. 맞아? 미분 계수랑 얘랑 사실상 생긴 게 뭐예요? 똑같죠? 근데 니네가 여기 있는 문장 읽어볼래? 내가 읽어줄까? 함수 y는 fx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때 정의역 각 원소 x가 미분계수 f'x에 대응시켜 만든 새로운 함수를 함수 y는 fx의 도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 이해가 되나? 좀 어렵거든요. 니네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놔야 돼. 미분계수랑 도함수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거든요. 미분계수 쓸 때 내가 F'A라고 했지. 니네 책에도 나와 있어. 양쪽 페이지 번갈아가면서 봐봐. 미분계수는 F'A, 도함수는 F'X 이렇게 써져 있지. 무슨 차이인 거냐면 미분계수는 어떤 하나의 함수의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거든.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숫자야. 오케이? 이 순간에 숫자, 미분계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오케이? 도함수가 하는 얘기들을 내가 좀 편하게 해석을 좀 해준다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친구가 어쨌든 미분이 가능을 하니까 해당 지점마다 접선의 기울기가 뭐 하겠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바뀌겠지. 그러니까 그런 기울기를 표현하는 함수를 도함수라고 할게. 도함수의 이름이 뭐라고? 너의 이름은 기울기 함수야 라고 받으셔도 되거든요. 이거는 적어놔 줄래? 기울기 함수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말인데 도함수가 의미하는 바 자체가 기울기의 변화를 표현하는 함수야. 기울기 함수야. 그 지점에서 기울기 얼마더라. 그 지점에서 기울기 얼마더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리고 걔에 대한 의미를 총 4가지로 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투 기준에서는 앞에 거 2개를 더 많이 쓰고요. 미적분 들어가시면 뒤에 거 2개를 더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프라임 요거지 뭐야? 프라임. 프라임을 한번 붙이면 미분을 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확실히 생긴 게 편하지. 얘네 2개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 2개가 생긴 게 편하니까 성혜야 일어나. 얘네 2개가 생긴 게 편하니까 대부분 요걸 쓰게 돼요. 그럼 여기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d, dx라고 쓰거든요, 이 친구를.
얘를 dx분의 d라고 쓰지 않아요. 부르지 않아요. ddx라고 부르는 게 맞아. 그리고 또 그딴 소리 하지만 d끼리 약분 안 되나요? 안 돼. 하지 마. 그리고 얘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좀 해보자면 이런 거야. dx, d가 작은이라는 의미거든요. 응? 우리 아까 여기 있는 델타도 뭐였어? 델타도 뭐였어? 변화량에 대한 얘기지. d가 작은 거야, 작은 거. 작은 x를 나눌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예를 들어서 y를 이렇게 붙이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무슨 말이냐면 작은 x로 나눌게요. 다른 말로 미분할게요. 누구에 대해서? y에 대해서. x로 미분할게요. 오케이? 그런 얘기를 표현하는 거고 ddxy라는 이 친구를 한 번에 쓰면 dy dx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친구 y 대신에 fx로 써도 문제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 fx가 들어가면 이런 식이 될 거야. 뭐 이 정도인 거고요. 미적분하지 않는 이상 저 식을 그렇게까지 자주 볼 일은 없어요. 오케이? 그냥 그 정도 얘기일 거고 함수로서 표현합니다. 얘기 써져 있는데 한번 요거 228번 좀 풀어볼게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못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달라 했거든요. 다시 얘기할게. 미분 가능성은 기본은 좌미 우미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오케이? 근데 그 이전에 기본 배경은 연속이거든요. 연속이어야 돼. 잘 봐봐. 0이고 함수가 극한값이 0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뭐해? 같아. 따라서 함수는 0에서 뭐라고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 극한값이 있고요. 함수값이 있는데 그 둘이 같아요 이랬잖아. 뭐 얘기하는 거야 저게? 아 기울기가 또 아직 아니야. 너네 위에다 써놔 그냥. 위에다 써놔. 미분관수 옆에 써놔. 미분 가능은 첫 번째로 연속성 판단이 먼저야. 연속성 판단이 먼저야. 두 번째로 누가 필요해? 두 번째로 좌미 우미가 같아야 돼요. 좌미 우미가 같아야 돼. 내가 이거 한 번씩 물어본다. 연속성 조건이 뭔지 좀 물어보고 미분 가능성 조건이 뭔지 좀 물어보고 이걸 할 거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자 228번 다시 들어갈 겁니다. 1번으로 하는 얘기가 뭘 수밖에 없어요? 함수값, 극한값 같은 걸 보니까 너는 좌미 우미 이씨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다고 뭐야? 수렴. 선생님 이게 문제라니까. 연속의 정의가 뭐예요? 자극한 극한이 있어야 돼. 봐봐. 연속의 정의가 정확히는 함수값이 있고 극한값이 있고 그 둘이 같다거든. 근데 극한값이 있다는 게 좌우가 같다는 거다 보니까 좌우함이 같다는 넘어간 거잖아. 지금 이 상황에 함수값이 있고 극한값이 있고 그 둘이 뭐하다? 같다. 그러니까 뭐다? 연속이다가 지금 처음 하고 싶은 말이야. 연속이야. 오케이? 연속인 거 알려줬으니까 이제 좌미 우미 같은 거 물어봐야 되겠지. 너에 대해서 리미트 0 플러스 우미, 그렇지? 우미분계수 0 마이너스 좌미분계수 이렇게지. 그러니까 우미랑 좌미가 같아요. 아니 같아 달라? 1이랑 마일? 달라요. 좌미 우미가 다르면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미분 불가능. 오케이?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기는 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맞지? 자, 이렇게 계산 좀 하고요. 다음 도함수를 구하시오가 있는데 여기서 미리 얘기를 그냥 할게요. 지금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여기 미분법 있지. 잠깐 빨리 볼게. 곱미분법은 오늘 못하고요. 여기 있는 1번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어떻게 해달라고요? n이 있으면 n을 내리시고 하나 줄여라. 상수가 있으면 줄여라. 이게 끝이야. 너네한테 있는 조건 딱 그 두 개인 거야. 저 미분법 너무 쉽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 상수지 f'(x) 이렇게 해볼게. 미분을 하면 숫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사라져서 죽어야 된다고. 오케이? 얼마? 0이야. 오케이? 이게 의미상 생각해도 당연한 게 이거 무슨 함수예요? 상수함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상수함수가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y는 10 이렇게. 그치? 그럼 쟤는 모든 곳에서 기울기 얼마예요? 0이겠지. 그리고 쟤는 f'x가 0이야.
이렇게 써지는 거야. 자, F'X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상수는 죽어라. 오케이? 여긴 1자리를 던지니까 3이 될 거고 x의 0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x의 0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3이죠. 오케이? 미분을 하면 3이야. 자, 여기 F'X로 들어갈게요. 얘 미분을 하시면 얘는 떨어져서 2x 그 다음 거 더해서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너 던져서 2x 여기 1 던지면 1이고 얘가 1x 0제곱이니까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지금 이 미분법 어렵다고? 어려울 수가 없거든요. 다시 F'X 뭐라고요? 3 던져서 3? 그치, x제곱 5는 어떻게 돼? 죽어. 끝.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자, 요렇게 하시면 우리는 미분을 할 수 있다가 될 거고요. 미안한데요. 요 내용들 이제 거의 끝나긴 했는데 내가 딱 2개만 찝어갖고 정석적인 풀이를 보여만 드릴게요. 이거를 안 할 수는 없거든. 지금 니네가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 마시면 약간 이런 거란 말이야. 저 행동이 왜 태어났는지 설명이나 한번 해볼게. 여기 있는 정의를 그대로 따라서 쓸 거거든요. 하라는 그대로 좀 해볼게요. 일단은요, 여기서 잘 봐라. 요 친구가 도함수 정의잖아. 근데 도함수 정의에선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을 때 이 두 번째를 좀 더 자주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봐봐. 델타 x라는 걸 표현하는 게 좋아, 싫어?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델타 x 표현하기 싫어서 너를 h라고 보통 치환하는 느낌으로 많이 쓰거든요. h 옆에다가도 적어놓고 싶으면 뭐라고? 너도 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두 지점의 차이가 0에 수렴할 때 이게 성립합니다. 이런 상황이죠. 오케이? 내가 저 꼴을 맞춰서 계산을 시작해보면 이런 거다. 자, 여기 있는 친구 F'X 사실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이거 쓰지 마.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죠. 맞아요? 진짠지만 봐볼게. fx가 너잖아. 그치? fx가 너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거 x 플러스 h 넣으면 10이죠. 그 다음 것도 10이겠지. 맞아? 빼면 이게 결국 0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한 것처럼 0이란 결론이 나오죠. 내가 두 번째 요 친구도 빨리 설명을 할게요. 얘만 하고 끝낼게. 자, F'X라는 친구는 정의에 따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라고 쓰는 거였죠. 분모가 h였고요. 분자가 fx 플러스 h 더 빼기 fx 요 상태였잖아. 하라는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 친구는 x자리에 얘가 들어갔죠. 그럼 그 친구 그대로 쓰면 x 플러스 h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h 이렇게 들어올 거고 빼기 fx라는 친구 자체는 원래 x제곱 더하기 x 이런 상황이었겠죠. 미안하지만 계산 좀 빨리 할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 h 있고요. 첫 번째 거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h 더하기 h제곱 더하기 x 더하기 h 빼기 x제곱 이렇게 써줄 거란 말이야. 사라지겠죠? 맞아요? 사라지겠죠? 맞아요? 남은 친구만 갖다 쓸게. 남은 친구만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 있는 거 h에 관련된 걸 정리하면 h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h라고 묶을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이니까 약분을 좀 해야 될 거고 약분을 하고 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h에 0 집어넣으면 나오는 결론이 2x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사실은 니들이 원래 이거를 해야 돼요. 2x 플러스 1로 결론이 나와 이런 연산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미분법을 알려준 거거든. 오케이? 요 내용을 듣고 까먹을 수 있는 건 제가 알긴 하는데요. 일단은 저런 복잡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리한 방법만 내가 쓰는구나 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